자, 지금 이 정도 시간이면 다 풀었을 거고 아직 안 됐으면은 뭐 다시 한 번만 머릿속에 집어넣을게요. 자, 일단 이 썸 문제, 2차 부등식에 해를 갖는다. 항상 하는 게 아니라 갖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 형식은 좀 기억해 둡시다. 이제는 수험생으로서 썸 문제가 나오면 어디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어느 쪽은 항상 무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이 있고요. 어느 쪽은 판별식 조건이 붙어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럼 저 무조건이 되는 쪽이 어딜까를 내가 요령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그러니까 2차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최고차항 개수도 0보다 작다 쪽이 무조건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얘가 더 아래에 있는 게 어딘가에 항상 조금이라도 존재하게 되려면 이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이런 형태가 나와야 x축이 뭐 여기에 이렇게 있건 여기에 접하게 있건 아니면 두 점에서 지나가던 항상 끝없이 내려가는 부분 때문에 무조건 어딘가는 x축보다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썬 문제는 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거나 음수 둘 중에 어딘가는 무조건 다 되고요. 어디 반대쪽은 판별식 조건이 조금 더 끼어 들어갈 건데 그 무조건의 범위는 요 부호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요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싫으면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2차식이 0보다 작다. 이놈의 해가 있어요. 그럼 최고차항 개수가 0보다 작을 때는 반드시 된다. 다시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는 무조건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할 때는 A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그냥 써놓고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지. 0보다 작거 나왔다. 요거 등호 떼고죠. 당연히 0은 안 되는 거니까. 0보다 작은 거를 그냥 써 놓으시고요. 조금 더 나오겠죠. 여기 케이스에서. 자, 그리고 이 문제 잘 봐야 되는 게 2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맨 앞에다가 이거 적어놨어요. 2차란 말이 있으니까 0이 아니라는 가정은 지금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2차라는 두 글자에. 자, 그러면서 최고차항 개수가 이제 양수라면 여기선 조금 신경을 써야 돼. 세 가지 위치 관계 중에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까라는 것 때문에 이 등호를 보시면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는 안 되겠지. 지금 하얀색이 더 내려간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접하면은 얘 한 점이라도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순간까지 포함하는 얘기니까 같거나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된다. 그럼 얘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당연히 되겠죠. 이러면 오히려 이렇게 범위로 형성이 될 거니까 얘도 되면서 이 판별식 조건을 써본다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는 이때는 판별식이 얘나 얘가 되는 거니까 0 이상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써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적용했을 때 풀어봅시다. 9 마이너스 4배의 a에 a 플러스 4 얘가 0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9가 0 이상이고요. 그리고 2a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식이네요. 마이너스 곱하시면 2a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식 얘가 0 이하. 얘 플러스 3? 아닌가? 아니구나. 미안해. 아니네요. 그러면 4, 16, 마이너스 9, 0 이하여서 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네. 되긴 되는데 좀 어렵다. 이거 인수분해 잘 못하는데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이상 2분의 1 이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얘거나 쓰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 0 미만은 여기 0 미만이면서 얘 이상이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네. 결국에는 2분의 1 이하 쭉 다 되는데 0만 빼놓고 된다는 얘기죠. 0보다는 크면서 2분의 1 답을 적는 게 좀 귀찮네. 이렇게 이게 결론이 되겠네요. 2분의 1부터 여기까지 다 되는데 또 0부터 왼쪽으로 쭉 되는데 이걸 다 합쳐본다면 0 빼고는 다 된다는 얘기니까 2분의 1
왼쪽 부분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보다 작거나. 자,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2차란 말이 없었다면 답이 어떻게 바뀔까요? 2차란 말이 없었으면 뭐 간단하겠지. 2차란 말이 없었으면 A가 0인 상황도 추가로 고려를 해주는 거니까 실제로 A가 정답에 추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따져주면 되겠지. 근데 A가 0이라면 이거 남는 게 무조건 1차 부등식이 되니까 1차 부등식은 반드시 해가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니까 얘는 0이 들어가면서 그냥 2분의 1 이하다 이렇게 답이 바뀌어버리겠지. 만약에 2차가 말이 없다면 답은 2분의 1 이하가 될 거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해보고요.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 가고 오늘 저기 뒤쪽 사실 여기까지가 인트로인데 뭐 아직까지는 요거 방금 했던 거 이 썸 부분이 조금 어려웠고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니까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바로 1번 얘만 또 볼 거예요. 이것도 추가적으로 뭔가 뭐 대단한 생각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개념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제한된 범위가 나와 있고요. 그때 항상 성립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얘도 2차 함수가 있으니까 축을 한번 바로 분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에다가 지금 대칭축의 위치가 x는 2인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분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곡선이 멀리부터 가까이 이만큼이 될 건데 여기만 바라봤을 때 이게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게끔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제일 낮은 값조차도 x축 0보다 크게끔 하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림, 얘도 마찬가지. 그냥 그림을 적극적으로 본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수학적으로 대단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2를 집어넣으시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 꼭절 자꾸가 2, a제곱 더하기 3a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놈조차도 0보다 크게 되면 이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이 반드시 이렇게 포진된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니까요. 결국에 그래서 부등식을 풀었더니 요 a에 대한 부등식을 다시 한번 풀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a에 대한 부등식을 풀면 요거 4하고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a 플러스 4에 a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풀면 그 익숙해져야 되겠죠?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거나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상황에서 0보다 큰 거니까 양팔 벌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림을 그려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지. 나머지 문제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더 꼬아내고 싶다면 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축을 숨기거나 할 수 있겠죠. 축에다가 미지수를 끼워 넣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문제가 바뀐다.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다면 뭐 a에 대한 어떤 범위를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가 지금 x는 a라는 얘기인데 내가 케이스가 세 가지지.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잖아. 왜 어려운 점이 없는지를 잘 느껴봐. 케이스가 세 가지인데 자 그러면은 이게 세 가지 경우를 다 비교했을 때 결국에 만약에 이런 제한 범위가 왼쪽에 쏠려 있다면 요때 요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우리 3 집어넣었을 때 얘를 fx라고 했을 때 f3일 거야. f3. 그 다음에 요 범위에서는 fa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때 마이너스 1과 3인 거니까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차피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건 이 셋 중에 미니멈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미니멈들끼리 대결했을 때 미니멈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걸 다 만족시키는 그런 A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심화 문제까지 했었으니까 뭐 축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케이스를 나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를 가보겠습니다. 234페이지고요. 2차 부등식이고요. 얘 푸는 것도 그냥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간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문제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방정식과 똑같으니까 236페이지 말고 237페이지로 갈게요. 237페이지 필수 예제 2번입니다. 해 또는 해의 조건이 주어진 연립 2차 부등식인데 연립 부등식의 차수를 일련한 또 방정식 때랑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연립된 여러 개의 부등식이 있으면 그들 중에 가장 차수가 높은 놈을 기준으로 읽는 거니까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면 여기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을 연립한 형태 얘도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가 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내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던 것 같아. 1차, 2차면 이렇게 대입해서 푼다. 2차, 2차면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있는가? 없다면 상수항, 2차항을 다 없앨 수가 있는가? 그것도 안 되면 상수항을 소거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부등식이니까 뭐 그런 풀이를 가지고 가지는 않겠지만 큰 맥락은 비슷하게 갈 거예요. 한 변을 0으로 두고 정리한 다음에 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다면 그 부등식을 풀 때도 조금 더 빠르게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각각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을 최종적인 정답으로 채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번 얘도 맥락 2차 부등식인데요. 항상 0으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 되는 게 있는가 보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인수분해가 된다면 바로 정답을 적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플러스 2 x-1 인수분해 바로 해볼게요. 그리고 위에 거 인수분해 된다는 거 다들 눈에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x제곱 더하기 x-2는 인수분해를 해보시고 그럼 얘는 바로 그냥 해를 구해버리자. 그러면 -2고 1이고 0보다 크다.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상황에서 0보다 크니까 얘는 양팔 벌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x가 -2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로 나올 수밖에 없다. 안 되는 친구들은 그림 그려가면서 바로바로 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자. 최고차 계수가 양수로 맞춰져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x제곱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3하고 a로 찢으시면 x-3하고 x-a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얘가 0 이하예요. 자, 그러면 얘는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3하고 a 이게 뭐 같을 수도 있겠죠. 같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3하고 a 사이에 낑겨 있다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a가 3이랑 같은 것도 모르고 뭐가 큰지도 몰라요. 내가 세 가지 케이스 써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낑겨있는 형태인 거니까 만약에 3이랑 A랑 같다면 이거 해가 뭐지? 3이랑 A랑 그럼 3과 3 사이에 낑겨있다는 거니까 그냥 3이라는 값으로 나오겠죠? 그치?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 x-3의 완전 제곱식이 0 이하라는 얘기니까 실수에 제곱했을 때 0 이하라면 0밖에 안 되는 거고 그때 x값은 3으로 그냥 결정이 되겠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3, 3 사이에 낑겨 있으면 3밖에 안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A, 3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이걸 결정해 주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힌트가 나와 있을 건데 그게 해의 형태가 됩니다. 해가 1, 초과, 3, 이하 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위의 범위랑 얘랑 겹치는 부분을 그렸을 때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뭐 그림을 또다시 적극적으로 이용해 봅시다. 그림을 -2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야. 이게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것들은 먼저 확실하게 그려주는 게 좋겠죠. 요 범위. 근데 이제 요 놈들이
여기에 입혀질 건데 겹치는 게 1초가 3 이하라는 건 여기 3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박스가 겹쳐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놈들이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얘는 당연히 오므리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얘는 당연히 아닐 거고 얘는 이렇게 그냥 선으로 나오는 거고요. 얘도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올 건데 이 박스가 여기에 어떤 식으로 입혀져야 되는가? 대충 그릴 거야. 대충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면 여기까지 겹치는 거니까 여기는 빼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되겠네요. 대충 그릴 거야. 대충. 그치. 그렇게 그려지면 내가 지붕 두 개 겹쳐지는 부분이 요만큼만 발생하는 거니까 이 주어진 해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구나. 따라서 뭐가 뭔지 모르겠으나 이게 이렇게 그려지려면 이거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A가 3보다 커가지고 이 우경의 값이 더 오른쪽에 있으면 박스가 여기서 그려질 거니까 얘는 안 될 거고 겹치는 부분이 저렇게 안 만들어질 거고요. 값도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결국엔 얘가 된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찾았어.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봤을 때 요 따구로 겹쳐져야 해가 진짜 이렇게 생기게 되겠구나. 그래서 요 케이스밖에 안 될 건데 우리 이제 이 A가 그럼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대충 그렸을 때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A라는 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A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 그러면 써보자. 대충 써보자. A 1 위치 관계가 요 따구로 돼야 되네요. 근데 이제 등호 성립 순간을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A가 진짜 마이너스 2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1초가 3 이하의 해가 나올까요? 여기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은수야 들어가도 될까? 그렇지? 왜? 여기 빵꾸 뚫려 있으니까 어차피 A가 마이너스 2까지 가봤자 겹치는 해가 안 되게 되겠죠. 마이너스 2까지 가도 되는 거예요. 이 왼쪽 막대기가 여기까지 가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자는 얘기죠. 1보다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마이너스 2보다 왼쪽으로 갈 수도 없는 건 확실하지만 딱 겹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도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여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A가 1까지 가도 될까? 못 들었어. A가 1까지 가도 될까요? 지금 해 형태 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안 돼? 네, 잠깐만요. 안 되나? 너 때문에 나 사실 헷갈리는데 나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지 않나? 되죠? 그렇지? 여기 지금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두 개 중에 하나만 구멍이 뚫려 있어도 어차피 절대로 겹칠 수가 없는 거죠. A가 1까지 딱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얘가 A를 포함하고 있지만 어차피 얘는 A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1이 안 들어가는 거 여전히 유지가 될 거예요.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는 얘기고 A가 잠깐만 앞에서 우리가 1차 부등식에서도 이렇게 A의 범위를 구하는데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문제를 풀어봤던 건데 그거의 2차 버전인 거지. 2차 버전.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정답에다가도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좀 쳐봅시다. 이거 정답에다가도 여기 등호 이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틀리냐 마냐가 결정되는 거지. 여기 이 방정식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부등식에 뭔가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거는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등호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도 적혀 있을까요? 자, 등호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인데 238페이지에 필수 한번 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진짜 중요한 내용 마지막 개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지 또 얘기하고 그렇게 수업 마칠게요. 시간이 되면 오겠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보강해야지 뭐. 자, 238페이지 갈게요. 자,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모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방정식이 나와 있고 모두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그 문장을 보자마자 판별식 떠올려야 되겠죠? 방정식의 근의 형태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판별식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라서
첫 번째, 모두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는구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될까요? 0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혜빈아, 0보다 크다야,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모두 실근을 가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실근만 가지면 되니까 우리 크거나 같다로 처리하면 되겠죠. 플러스 2는 0이고 그러면 얘 4분의 D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a 얘도 실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또 얘도 판별식을 썼을 때 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12a 얘마저도 0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겠죠. 얘는 지금 AND로 결정이 되겠지. 자, 그럼 요거 좀 써볼게요. 1하고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수직선상에다가 그려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대칭해주고 이렇게 변경하고 얘가 첫 번째네요. 그리고 이 두 번째를 여기다가 나 입힐 겁니다. 이것도 입힐 건데 얘도 만족시키려면은 얘는 뭘까?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12a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12a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12a가 0 이상이다. 따라서 우리 마이너스 3으로 좀 나눠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0 이하가 되겠죠? 마이너스 3 음수로 나눠준 거니까 그냥 바꾸시면서 얘는 그래서 0과 4 사이에 낑겨있는 형태가 나올 거니까 0이 여기 있고요 4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박스를 얹혀줄 수가 있고 이 두 개, 지금 두 개가 생기는 부분은 정확하게 요만큼만 될 거니까 2 이상이고 4 이하다가 정답이 되겠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한 문제 한번 풀어봤고 필수예제 4번에 활용 문제 한번 똑같이 풀어보시고 여기 그냥 문자 설정하고 식 만들고 부등식으로 나오는 것 뿐이지 대신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40페이지 241페이지를 그냥 한 번에 합쳐가지고 요것만 마무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방정식 거기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오른쪽 페이지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는 건데 사실 오른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가 동그라미 1번 내용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1번 부호라는 건 우리가 만약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고 이놈의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게 만약에 이제 실근의 부호를 결정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알파랑 베타가 모두 양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알파랑 베타가 모두 0보다 크게 되려면 양수가 되게 이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마지막에 결론은 이제 안 얘기할 거지만 우리 하나만 좀 꼼꼼하게 봐보면 알파랑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즉 그 전에 저 알파와 베타를 이 방정식과 연결할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어차피 근과 계수와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등식들도 있긴 하겠지만 근계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럼 알파랑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둘 다 양수란 얘기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우리 근계관에서 두 근의 합이랑 곱에 대한 거는 저 계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은 놈인데 이거 가지고 합을 얘기할 수 있는데 둘 다 0보다 크려면 당연히 합은 0보다 커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이러면 우리가 얘가 양수, 음수인데 이쪽이 절대값이 더 커가지고 0보다 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계속 조건을 붙여나가면서 반드시 저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알파랑 베타를 곱하면 얘는 우리가 a분의 c라고 쓸 수 있는 건데, 즉 a분의 c로 두분의 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얘까지도 0보다 크다고 하면 이제는 알파랑 베타랑 둘 다 0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AND로 연결한다. 합도 0보다 커. 얘도 0보다 크게끔 맞춰주고 얘도 0보다 크게끔 맞춰준다면 이제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죠. 일단 이걸로는 안 되고 이것만으로는 안 돼. 얘는 그냥 부호가 같다라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니까 풀풀일 수도 있지만 마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까지 결합되는 순간 이제 풀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것도 부족하죠. 왜 부족할까요? 뭐 알파랑 베타가 어떨 수도 있으니까 알파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i고요. 베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큰 거고요. 편리관계로 쓴 거니까 2가 되면서 0보다 큰 거고요. 더해도 이건 안 되겠네. 잠깐만. 0보다 크면 우리 만들 수 없을까? 합이 0보다 크면서 곱이 0보다 큰 둘 다 양수가 아닌 놈들 중에 내가 뭐 만들까? 뭐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1-i 뭐 어떻게 돌아갔지? 1-i 1 플러스 i랑 1-i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합했을 때도 0보다 크고 곱했을 때도 0보다 큰데 둘 다 양수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 더 조건이 필요해요. 애초에 이 얘기를 먼저 해줄게. 우리가 이 0보다 크다, 양수이다 이런 말 자체가 애초에 대소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실수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양수냐 0보다 크냐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등호 앞쪽의 대상들은 당연히 실수여야지 저런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내가 일부러 그 판별식 조건을 마지막에 얘기를 한 건데 저 부등식 때문에도 판별식의 부호가 우리 0 이상이다라는 말은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둘 다 실근인 걸 확보해놓고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라면 이제 진짜 알파 베타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 세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겠죠. 얘랑 얘만 있어도 안 되고 얘만 있어도 안 되고 이렇게 둘이 있어도 안 되고 뭐 하나만 있어도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내가 저렇게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게끔 최소한의 조건을 설정한다면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 필요한 거고 이 앞글자를 따가지고 좀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 판별식 합 정보 그리고 곱 정보를 가지고 이 양수 음수를 설정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에서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오른쪽에다가 판합곱은 좀 적어 놔보세요. 판합곱 이렇게 아래로 적었으면 좋겠어. 판합곱 왼쪽에 적든 동그라미 1번의 왼쪽에 판합곱을 가지고 판다. 판합곱을 가지고 자, 뭐 알파랑 베타가 뭐 모두 음수라고 적을까?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도 이제 결론만 조금 빠르게 써볼게요. 모두 음수가 되게끔 하려면 이거 합에 대한 정보, 곱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일단 부호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음수나 양수나 얘기하려면 실수라는 건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는 건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건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데 저 2차 방정식만 나와 있더라도 바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인데 그 결과가 0보다 작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근데 이건 부족하지. 이건 절대값이 음수 쪽이 더 커가지고 음수일 수도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만약에 곱의 부호까지 결합이 된다면 얘는 a분의 c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얘마저도 음수가 된다면 그럼 이제 진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알파랑 베타는 무조건 음수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한, 합, 따라서 얘도 이 0과 비교했을 때 모든 두 근이 다 0보다 작게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 줘야 된다. 어느 하나 뺄 게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한, 합, 곱을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케이스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알파랑 베타가 알파를 양수라고 하죠. 양수. 베타가 음수. 근데 문제는 아마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고요. 두 분의 부호가 반대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걔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네요. 두 분의 부호가 반대이려면 여기 알파랑 베타는 실수라는 상황 하에서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하려면 그럼 얘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라면 어쨌든 실수는 확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을 까하다가 이게 등호는 이제 좀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여기서는 어차피 여기서는 내가 이 두 개가 같은 음수일 수도 있고 저기서도 같은 양수일 수도 있었으니까 한별식 조건에 등호를 집어넣었지만 이 부호가 두 개가 반대,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라면 이 둘이 같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중근이 나올 수가 없어서 한별식이 그냥 0보다 크다라는 것만 확인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라면 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예 꺼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곱에 대한 정보. 곱은 a분의 c인데 얘가 음수가 되면 이 말 자체가 알파랑 베타랑 애초에 실수 확보해놨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 확보해놨고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면 진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알파랑 베타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두 개의 부호가 반대의 실수가 나오려면 이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 된다라는 결론인 거지. 근데 요거 A랑 C의 부호가 반대면 한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게 뭐였지?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네,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건 ac가 0보다 작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b제곱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된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a, b, c는 다 우리 실수 개수를 보고 있는 거니까 0 이상에다가 여기 a는 0이 아닌 거죠 지금. 얘는 반드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a가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닌 거니까. 그럼 0 이상에다가 0보다 큰 걸 더해주면 얘는 당연히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해야 얘가 된다는 건 맞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얘를 만족하면 얘는 당연히 만족하게 되는 거라서 이 조건을 그냥 포함해버리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과조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과조건. 너무 과하다. 따져볼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는 이 알파랑 베타가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가 되게끔 하려면 한, 합, 곱의 기준을 따르기는 하는데 얘는 아무런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없고 한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곱이 0보다 작아야 된다 했는데 얘가 첫 번째 정보를 다 먹고 있는 거니까 갖추고 있으니까 그냥 결국에는 얘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내가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순서를 이렇게 잡은 거고 우리가 알파랑 베타가 0을 기준으로 둘 다 한쪽에 치우쳐져 있을 때는 세 가지 조건을 다 따져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0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갈라서는 경우는 맨 마지막 것만 따져주면 된다. 내가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쓴 거야. 3개 따지고요. 3개 따지는데 부호가 반대인 경우, 양수 음수인 경우는 요 곱 조건만 따지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240페이지에 바로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한합곱. 책도 잘 적혀 있는 순서대로 한합곱으로 기억하시고 이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크거나 같다, 크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걸 기억한 다음에 여기 부호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니까 둘 다 양수이려면 합도 0보다 크고요, 곱도 0보다 크고 일단 실수여야 되니까 0 이상인 거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변형해서 알파, 베타가 양수이면서 서로 다르대. 그럼 뭐만 빼주면 될까? 이것만 빼주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외우면 이런 응용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한별식 조건에서 부호가 빠질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음수가 되게끔 하래. 근데 서로 다른 음수가 되게끔 하래요. 그러면 한별식이 0보다 크게끔 세팅해 주시고 합이 0보다 작게, 곱이 0보다 작게 세팅해 주면 된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 얘는 어차피 근데 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뭐 무조건 판별식을 쓴다면 0보다 큰 건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만 따져주면 된다. 그게 잘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과연 3번에다가 뭔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조건이 더 붙을 수도 있어. 알파가 양수, 그러니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데 추가로 만약에 하나가 양수이고 하나가 음수인 건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건데 만약에 이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0보다 크려면 그러니까 하나가 양수이고 하나가 음수이면서 합쳤을 때 0보다 크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우리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만 추가로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나오면 하나로 끝내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얘까지 만족시키래.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알파랑 베타랑 더했는데 이게 딱 0이 된대요. 그럼 부호가 반대면서 절대값이 똑같은 양음이란 얘기겠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얘가 0이 되게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a 0이 아닌 거니까 b가 0이 되는 것만 추가로 입혀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면 얘도 여기 이거 되는 조건을 추가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추가되면 우리는 조건 두 개를 따진다. 이 정보를 추가로 만족시키라고 했다면 이렇게 두 개 따지면 된다. 얘를 추가로 만족시키라고 했다면 이렇게 두 개를 따지면 된다. 이런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거기 뭐 3번, 바로 3번에 그 내용은 좀 덜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적어 놓으실 분들은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오른쪽에다가 만약에 이게 추가된다면 만약에 얘가 추가된다면 조건 추가 이렇게 세 개 한번 적어놔 보세요. 부호가 반대이면서 합쳤을 때 0보다 크게까지 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합과 관련된 조건을 하나씩 더 따져주면 된다. 까지. 이걸 외우면 풀리는 거고 뭐 못 외우면 못 푸는 거고 딱 그렇게 나눠질 거예요. 몇 시지? 몇 시야? 38분이야? 알았어요. 실근의 위치 여기에 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 설 연휴 끝나고 와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숙제는 그 전까지만 내줄 거고 요거까지만 좀 기억해 봅시다. 여기 실근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두 근의 부호가 어떻게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까? 라는 거죠. 문제 한 번만 구경해 보고 눈으로만 보자. 242페이지야. 242페이지. 자, 딱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건 뭐 응용될 여지가 없고 문제가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그러면 여기 어떤 숨겨져 있는 a 값이 어때야 되는 건데 이 a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저렇게 세 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합이 0보다 크다, 곱이 0보다 크다를 적으면 A에 대한 어떤 부등식들이 3개가 나오겠지? 그치? 여기에도 우리가 A가 껴있을 거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이 3개의 조건이 AND야, OR야? 라고 했을 때 AND인 거죠, AND.
그럼 이 세 개의 A에 대한 부등식에 겹치는 부분을 최종적인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5-2번도 한번 읽어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뭐뭐뭐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인 거니까 이거 마지막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부호가 서로 다른다라는 거는 실수라는 걸 보장하는 얘기입니까? 했을 때 애초에 부호라는 것 자체가 실수라는 걸 깔고 들어가는 용어인 거죠. 부호라는 건 양수, 음수로 연결될 수 있는 말인 거고 부호라는 말이 나오면 실수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될 겁니다.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인 거지. 그러면 우리는 조건 몇 번째? 세 번째만 쓰면 된다.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려면 그냥 판별식 조건이 아니라 판합곱 중에서 곱 조건만 쓰면 되는 거고 여긴 추가로 뭔가 합쳤을 때 어떻게 되기도 해야 된다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없을까? 아 아쉽네.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우리 그 뭐야 핵심 빠지는 시구 있어? 서영이 얘기했던 거 말고 서영이 말고 금요일 토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안 오는 친구 있나?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보고요. 서영이는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 연휴가 수요일까지잖아. 목요일날 식당 있죠. 목요일날 우리 월수 참 미안해 월수구나. 아닌데? 맞나? 우리 특강이 언제야? 월수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다 다음 주 월요일 특강 보는 친구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특강을 하는 거고 목요일은 정규만 오면 되겠죠. 목요일은 고생했습니다. 숙제는 특강에다가 올려줄게요.